부부 싸움에 대한 거를 한번 이게 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게 부부 갈등, 부부 싸움. 부부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왜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말투를 가진 사람들이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면은 연인 사이에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죠. 있는데 사실은 참 이상적인 얘기라는 걸 좀 감안해 주세요. 다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말. 네, 제가 이 방송국에 오는데 굉장히 멋진 건물을 봤어. 굉장히 막 멋있더라고. 자, 이렇게 하면 나의 평가가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오는데 그 건물이 뭐 몇 미터고 무슨 색깔이었고 어디에 위치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에 대한 기술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오늘 뭐 과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나한테 엄청 막 무서운 얼굴로 막 이래저래 막말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흔히 이제 그러는데 무서운 얼굴이라는 것도 나의 평가인 거죠. 네. 그리고 막말을 하는 거라는 것도 나의 평가예요. 근데 뭐 무서운이라는 건 이제 내가 경험한 감정이니까 뭐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막말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더니 나한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 라고 그냥 팩트를 기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나의 말 습관을 그런 식으로 좀 바꿔보면 내가 일상에서 감정적으로 많이 동요되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좀 줄어들어요. 네, 그냥 팩트만을 서술한다는 것만으로. 근데 이제 이것도 남편에게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메시지라고 하죠. 되도록이면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낙인을 찍는 말들 그런 건 좀 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되게 어렵긴 한데 상대방의 원가족에 대한 언급을 비난을 하는 거 위험하죠. 이거 좀 조금 위험하기는 해요. 뭐 그런 거. 자기 장모님은 뭐 성격도 안 좋은 것 같고 나 진짜 싫어. 장모님 얼굴만 보면 짜증나.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말을 많이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첫 번째라는 거 알지만 이제 인간인 이상 딱 방어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쉽게 갈등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원가족을 비난하는 얘기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컴플렉스랑 관련된 언급들 있죠. 애기 낳고서 이제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옛날 젊을 땐 참 날씬했는데 그 배가 나온 게 컴플렉스인 이제 엄마가 있다고 쳐보세요. 아내가. 그래서 늘 이렇게 막 큼직한 옷만 입고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데 남편이 자기가 뭐 푸대자루 입었어? 뱃살 가리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컴플렉스를 좀 딱 지적하는 이야기들은 좀 피하자. 그래서 이것도 뭐 네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될 말. 첫 번째는 평가, 남의 비난을 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팩트 위주로 내가 보고 내 생각을 좀 많이 덜어내고 내가 본 팩트 위주로만 기술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 메시지로 좀 사실관계 기술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원가족을 비난하지 않는 거. 왜냐면 가족관계를 또 가져오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뭔가 기름을 붓는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방의 컴플렉스를 건드리지 않기.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컴플렉스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막 하면은 힘들죠. 먼저 꺼내기 전에는 그냥 맞아요. 지켜봐주는 좋은 것 같아요. 인내가 필요하다. 네.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질문이 이제 네. 부부와의 이제 둘만의 갈등, 뭐 둘만의 문제에서 이제 비롯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부부 간의 문제는 아무래도 가족 대 가족의 만남이다 보니까 이제 시댁 식구 대표적인 게 이제 시월드란 말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월드와 이제 특히 이제 여성 이제 개인의 문제로 네. 이게 일대 다의 문제로 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상 남편은 뒤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상담도 많이 받으러 오는지. 그럼요. 많이 오세요. 부부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왔다라고 해서 딱 만나봤는데 두 분이 의사소통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데는 정말 별다른 문제도 없고 개인 내적인 취약성도 괜찮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참 건강하신 분들이야. 그런데 결혼 생활이 어려워 이럴 때 보면 제3자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사례를 좀 많이 각색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부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부부였는데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대체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건지 시어머니랑 결혼한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남편보다 시어머니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매일 전화를 주시는데 오늘 뭐 우리 아들 아침은 먹였니? 뭐 먹였어? 뭐 이제 맞벌인데 같이 일하는 입장인데 그런 거 물어보시고 뭐 속옷은 뭐 챙겨줬니? 이제 이런 거 속옷까지 개입을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부부의 어떤 프라이빗한 부부의 영역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개입이 들어오신대요. 간섭을 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려가지고 이제 아무 때나 불쑥불쑥 오신대요. 미리 연락 안 주시고 뭐 나랑 얘기가 된 것도 아닌데 그냥 불쑥불쑥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냉장고 문 열고 냉장고가 왜 이렇게 더럽니? 이제 뭐 이렇게 하신다거나 반찬을 왜 이렇게 먹니? 뭐. 아니 뭐 애한테 넌 뭘 먹이는 거니?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물론 시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 귀한 아들을 잘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사랑인 건 알겠는데 왜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보고하고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지? 그리고 뭐 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김치 만들어놨다. 오늘 받으러 와라. 이제 당일에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둘이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래서 막 짜증을 낸 거죠. 나 진짜 나 너무 피곤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화가 난 거야. 야, 너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힘들게 나 키워가지고 김치 담가주신다는데 어떻게 여기서 짜증을 내? 고맙다고 해도 부족할 판에. 근데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면 뭐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아들은 그냥 효자일 뿐인 거고, 그리고 아내는 내 남편과 오붓하게 살고 싶은 것 뿐인 거고,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우리 아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 개개인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경계 차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계. 부부가 서로의 원가족에서 독립을 해서 둘만의 공간을 꾸리죠. 자, 그러면 둘만의 경계가 새로 생겨야지 됩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서 독립했고 여기서 떨어져 나서 독립했으면 이 부부 둘이 공유하는 이 둘의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경계라는 게 이제 되게 뭐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뭐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우리만 알고 있는다. 어머님이 오실 때는 전화를 주고 오신다. 라던가 오늘 아침 식사를 뭘 챙겨줬는지는 시어머니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라던가 이제 그런 게 이제 경계의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경계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경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남편은 엄마가 날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거고 시어머니는 본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동을 내가 아들 내외를 챙겨준 행동이란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하게 일어난 일인데 이때 이제 아내는 힘들어서 막 힘든 마음을 막 토로하면 남편은
들어주지 않아요. 왜냐면 불편하니까. 아니 우리 엄마에 대해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바로 불편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들에게 저는 이런 거를 사실 설명해 드려요. 사실은 부부가 지금 새로 가정을 꾸리셨기 때문에 새롭게 경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칙들을 알고 있고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셨다면 이제 원가적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인지하셔야 되고 우리는 독립된 경계를 가진 개체다. 운명 공동체다. 그리고 내 배우자가 가장 최우선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네. 바뀌었다는 거를 인지하자.